풍하. 안녕하십니까, 웅쌤입니다. 우리가 저번에 고종이 일본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궁궐을 뛰쳐나와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간 사건을 알아봤는데요. 그게 바로 아관 파천이었습니다. 이 아관 파천은 고종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잘한 선택일 수는 모르겠으나 다른 나라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우스운 일입니다. 한 나라의 국왕이 자신의 궁궐을 도망쳐 나와서 외교공사관으로 도망을 가다니요. 정말 이런 창피가 없었습니다. 이런 국가적 위신이 떨어진 상황에서 저 멀리 미국에서 이 조선을 조금 구원하고자 한 사람이 조선으로 도착을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서재필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당시 미국에서 의학 박사까지 획득할 정도로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는데요. 조선에 도착한 서재필은 독립협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무지한 백성들을 깨우치고 그 백성들에게 정치적인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이 그거예요. 선생님이 그 내용을 생각해 봤을 때 가장 떠오르는 이미지가 마이크 그리고 목소리 이런 거였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코인 노래방으로 한번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잘 정리한지는 모르겠는데 시간이 지나서 오프라인 계약이 진행되고 나면 여러분들과 선생님이 담임을 하고 있는 5반 친구들도 괜찮고요. 다른 친구들도 기회가 되면 선생님이랑 코인 노래방 같은 데 가가지고 서로 노래 부르면서 재미난 추억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노래 잘 못 부르지만. 자, 어찌됐든. 자, 지금 선생님이 서재필을 얘기했는데 벌써부터 좀 공부했었던 친구들은 어디서 한번 들어봤는데 라고 할 거예요. 이 서재필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전에 배웠었던 갑신정변에서 김옥균과 같이 그 정변을 일으켰던 급진계아파 출신 서재필이 있었죠. 이 서재필은 그 정변이 실패하자 일본으로 간 다음에 미국으로 넘어가 거기서 생활하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까지 됩니다. 나중에 조선으로 되돌아온 서재필은 조선의 이제 실상을 보고 이제 깜짝 놀랍니다. 굉장히 참담해요. 국가의 위신이란 위신은 다 떨어졌고요. 국가에 몇 개 안 남은 여러 가지 이권들, 금강, 은강 이런 거 채굴할 수 있는 권리들을 우리나라 정부가 갖는 것이 아니라 여러 외세 세력들한테 다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큰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재필과 결국 고종이 만나서 면담을 하게 되는데 서재필은 고종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땐 지금 어떤 개혁 정책을 실시하고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백성들에게 지지를 획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종도 이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고종의 지원을 받아 서재필은 독립신문이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이 독립신문은 국문판과 영문판으로 나뉘어져서 이제 출판이 되는데요. 무지에 있었던 백성들에게 개화 정책이나 국내외 사실들을 여러 가지 요약 정리해서 전달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큰 역할을 했었죠. 이 독립신문이 인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정치에 관심 없었던 백성들도 이 신문 때문에 국문판으로 나오니까 막 신문을 읽는 거죠. 그래서 점차 무지를 깨우친 백성들과 또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지식층들이 우리 서재필을 중심으로 한번 모여가지고 단체를 만들어 보자 라고 하면서 독립협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름부터 딱 보면 자주적인 정신이 느껴지는 이름이죠. 이 독립협회는 백성들에게 성금을 모아서 독립문, 독립관, 독립공원 같은 것들을 만들게 됩니다. 이 독립문과 독립관은 세워진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독립문 같은 경우는 예전에 우리 조선은 청나라에게 사대를 했었죠. 그 청나라 사신들이 오면 맞이하는 문이 있었어요. 영은문이라고 청나라의 은혜를 맞이한다 이런 굴욕적인 이름의 문이었는데 그 문이 허문 자리에다가 독립문을 만들어 버립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 다음에 이 청나라 사신들이 그 문을 지난 다음에 숙식하던 숙식 장소가 모화관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중화를 사모한다라는 뜻의 이제 숙식 장소였는데 그 자리에다가 독립관이라는 건물을 만들게 됩니다. 굉장히 독립협회가 지향하는 바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독립문, 독립관, 독립공원까지 만들어지게 되면서 독립협회가 열심히 활동하게 되면서 점차 백성들이 이 개화 정책이나 개화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충동이나 열정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결국엔 이들은 우리끼리만 이렇게 신문만 보고 멀리서 얘기하지 말고 한 장소에 모여서 터놓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토론회 한번 해보자 라는 의견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당시 핫플레이스였던 종로 지역에 모두 모여가지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그런 중심으로 이제 자유 토론을 벌이게 됩니다. 처음에는 소수가 모였어요.
나중에 가면 갈수록 인원도 많아지고요. 양반들만 모인 거나 뭐 지식층들만 모인 게 아니라 전혀 정치에 관심 없을 것 같은 노비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막 와서 자유롭게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론회를 우리 거의 조선의 만 백성들의 계층이나 여러 연령대가 다 참여한다라고 하면서 만민공동회라고 이름 붙이게 됩니다. 이 만민들이 모여서 어떤 토론을 했느냐? 여러 가지 토론을 했습니다. 뭐 부패한 관료들을 처벌하자라는 의견을 얘기해서 직접 처벌된 적도 있고요. 어떻게 하냐 뭐 이런 얘기 하다가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오고 핫토픽이었던 것은 저 외세 세력들이 자꾸 조선에 있는 이권들을 가져간다 이겁니다. 이거 가져가지 못하게 막아야 되는데 왜 정부가 막지를 못하냐, 이런 식으로 토론이 막 벌어지게 돼요. 처음에는 이들끼리만 한 얘기였는데 이게 얼마나 독립협회가 잘 나가고 있었냐면, 이 만민공동회에서 나왔었던 얘기가 조선 정부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서 당시 러시아가 우리나라의 저령도라는 섬을 빌려달라고 하고 있었어요. 그 요구를 정부가 이 만민공동회 때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거절하게 되는 결과까지 보이게 됩니다. 엄청나게 백성들의 소리나 의견들이 정부에 전달된 거죠. 대단한 일입니다. 자, 이렇게 자꾸 독립협회가 잘 나가니까 정부 측에서도 그래, 우리 백성들 독립신문을 통해서 깨우친 백성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자 라고 하면서 관료들도 이 만민공동회에 한번 나가게 돼요. 그래서 이 만민공동회에 관료들도 참여했다고 해서 관민공동회가 또 열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막 우리끼리 막 얘기하고 있었어. 친구들이랑 막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중앙정부에서 장관, 차관 막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 얘기를 들어보겠대요. 그럼 우리 굉장히 긴장되겠지. 지금까지 잘하고 있었어도. 그래서 첫 번째 연설을 누가 하느냐가 가장 핵심일 거예요. 그 첫 번째 말하는 주제가 그 토픽에서 굉장히 화두가 될 확률이 높죠. 당시에 관민공동회에서 첫 번째로 이야기를 했었던 사람이 누구냐? 박성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박성춘. 이 박성춘은 출신이 백정입니다. 백정. 여러분, 당시 조선시대 때 백정은요, 그냥 노비가 아니라요, 노비들 중에서도 가장 최하층의 사람이 백정이었어요. 그 백정이 장관, 차관들, 그리고 조선에서 내노라는 지식인들이 쫙 앉아있는 곳에서 첫 번째 연설을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이 독립협회나 서재필의 독립신문을 통해서 이렇게 낮은 계층들까지도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지식과 그리고 열망을 가지게 만들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영향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렇게 시작된 이제 여러 관민공동회나 만민공동회에서 자꾸 이제 얘기가 되다가 결국 야, 이렇게 깨우친 백성들도 많아지고 지식인층도 많아지니까 자꾸 이제 정부가 자기 혼자서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을 결정하지 말고 우리 깨우친 백성들이 뽑은 작은 의회랑 이 정부랑 같이 의논해서 좀 정치 좀 같이 해라라는 의회 정치를 요구하게 됩니다. 당시에 의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중추원인데 이 중추원 의장과 중추원 위원들을 뽑아서 정부 인사들과 함께 여러 가지 정책들을 좀 시행해 나가라라는 요구였죠. 그 요구를 잘 글로 정리한 게 헌의 6조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헌의 6조가 당시 정부와 고종에게까지 전달이 돼요. 고종이 처음에는 헌의 6조 보고 그래 알겠어, 이제부터 헌의 6조 파악해서 중추원 만들고 같이 이제 얘기 좀 해서 실행해 나가자라고 오케이를 하게 됩니다. 근데 당시 독립협회나 이 낮은 계층의 백성들이 자신의 의견을 내는 것을 아니 꼽게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네, 바로 기득권층. 이미 지금까지 계속 잘 먹고 잘 사던 이 보수파들이 이 독립협회의 활동을 두고 고종에게 모함을 합니다. 어떤 모함을 하느냐? 이 서재필을 중심으로 하는 독립협회는 왕을 폐하고 대통령이나 부통령 같은 걸 만들어서 공화정치, 왕이 없는 정치를 행하려고 합니다라는 모함을 하게 됩니다. 이 얘기를 고종이 들었어요. 처음엔 독립협회의 활동을 굉장히 지지하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고종은. 근데 이 얘기를 딱 듣고 보니까 이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유식해지고 지식이 많아진 백성들이나 개화 정책에 대해서 의지를 드러내거나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려고 하는 백성들이나 지식인들을 보면 고종은 기분이 좋았단 말이야. 자신의 나라 국민들이 똑똑해지는 거니까. 근데 이 얘기를 듣자마자 갑자기 그 사람들이 무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똑똑해지면 똑똑해질수록 자신 혼자서 이 권력을 장악해 통치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나중에 이르러서는 자신이 대대로 받아왔었던 이 왕이라는 지위마저 빼앗길 수 있겠다라는 위협을 느끼게 돼요. 결국 고종은 자신이 거느리고 있었던 그 보부상이라고 보찜장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들고 다니면서 장사하시는 분들. 이분들끼리 모인 단체가 이제 황국협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 한국협회 단체한테 몽둥이를 하나씩 지어주면서 종로에 나가 있는 독립협회들 이제 공격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막 이제 종로에서 개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상황을 고종이 군대를 보내면서 이제 정리하게 되고 결국 1896년에 만들어졌던 독립협회는 1899년에 이 고종의 폐지 때문에 해산되게 되어버립니다. 비록 독립협회는 해산됐지만 굉장히 큰 의의가 있어요. 이전까지와는 다르게 자주적이게 정책을 시행했다. 누가 시켜서 한 거 아니죠. 우리 백성들이 자주적으로 모이게 된 거고 또 근대적인 개혁을 추진해 나갔다. 여러 의회 정체나 이런 것들을 자주적으로 이제 추진해 나갔다는 것이 의의가 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이전의 갑심정변이나 갑오개혁과는 다르게 국민의 지지를 획득했다는 것이 가장 큰 의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지지를 획득했다는 것. 하지만 이런 독립협회 또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아까 얘기했죠. 외세의 이권을 침탈하는 것을 금지시키자라고 분명 독립협회가 얘기했단 말이야. 근데 이 독립협회의 수장이었던 서재필이 미국에서 생활하고 일본을 지지하던 그 갑심정변, 그 급진개혁파 세력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뭐 다른 나라 나오면 뭐 입에 개거품 물면서 안 된다 그래요. 근데 미국, 일본 이 두 나라 얘기만 나오면 굉장히 우호적이게 행동하는 거예요. 독립협회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한계점이지 않나 라고 해서 미국과 일본의 지나치게 우호적인 면을 보였다라는 점이 한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이 독립협회 활동이 일제강점기가 오기 전 우리나라가 자주적으로 근대화를 이룰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기회. 하지만 자신의 이권이나 대대손손 받아왔었던 권력을 지키기 위한 이 보수파들과 이 고종의 욕심 때문에 결국 이 독립협회 백성들의 정치에 대한 열망이 사그라지게 됩니다. 옛말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자신의 수준에 걸맞는 정부나 지도자를 갖는다. 불과 100년 전 우리 선조들은 자신들의 지식 수준을 높여서 자신들에게 걸맞는 정치 형태나 리더를 바꾸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실패를 했죠. 하지만 우리 현재 이 수업을 듣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항상 공부하고 또 여러 가지 나의 수준을 높여서 우리 수준에 걸맞는 지도자를 뽑을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의 수업이 여러분의 그런 역량에 조금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이 수업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항상 건강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풍바.